NHNKCP, 아시다시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가맹점들 대상으로 하는 종합 결제 서비스 회사잖아요. 판매자랑 카드사, 간편 결제사 이런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사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결제망을 떡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국내 피지, 그러니까 전자결제 대행 시장에서는요. 2024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27% 압도적인 1위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아주 큰 이커머스 고객들과 같이 크는 동시에 또 해외 고객사 유치에도 정말 적극적이에요. 네, 점유율 1위라는 건 분명 대단한 성과입니다. 근데 그 이면을 좀 보면 일단은 특정 대형 고객사, 특히 그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점, 이게 좀 우려됩니다. 아무래도 쿠팡 성장에 좀 편승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만큼 쿠팡의 사업 전략이 바뀌거나 성장이 둔화되면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의존도 문제는 있겠죠. 네,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1조 원 넘었다고 기사도 나고 했는데 올해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보니까 109억 원 수준이에요. 외형은 커졌는데 수익성은 약간 아쉽다고 할까요? 작년부터 사업 확장한다고 인력도 많이 늘렸잖아요. 그 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좀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이것도 좀 봐야 합니다. 아, 인력 충원 비용이요? 그렇죠. 게다가 1분기 매출이 작년 4분기보다 줄었어요.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 계절성 요인이 있다고는 해도 요즘 소비 침체 우려도 있고 하니 마냥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을 위한 투자였고 수익성 고민도 하고 있겠죠. 근데 NHNKCP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도 엄청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 생각엔 해외 빅테크 기업들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해외 기업들이요? 네, 이게 단순히 거래액만 늘리는 게 아니라 KCP의 기술력이나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2019년에 애플 시작으로 아마존, 구글하고도 직접 계약했고 테슬라는 2017년부터 이미 고객사였죠. 특히 올해 테슬라 모델 Y 신규 출시 효과 있잖아요. 이걸로 2분기 주문량이 확 늘면서 KCP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테슬라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최근에는 JP모건이랑 제휴하고 로레알 서비스도 시작했고요. 올해 4월부터는 아마존 AWS 지급 대행 서비스까지. 글로벌 협력망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호텔스타컴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여행 플랫폼 거래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글로벌 확장이나 신규 고객 확보, 방향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씀하신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마진율 향상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결제 회사 인수하면서 신원이 기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인수한 회사가 원래 적자 상태였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인수한 회사가 적자였다는 점이요? 네. 그리고 신사업으로 하는 무역대금 결제 플랫폼? 이것도 이제 막 대만에서 초기 매출이 발생한 단계라서요. 이게 플랫폼이 진짜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아마존 지급대행 서비스 이것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성과를 논하기는 좀 이르고요. 결국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 그 시간을 좀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신사업이 당장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렵겠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해요. 작년에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라이센스 취득한 거.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선불 라이센스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NHNKCP가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디지털 지갑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요. KCP 가맹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고객 관리나 마케팅 수단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라이센스가 그 수요를 채워줄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활용하면 또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사업에도 참여할 길이 열리고요. 선불 라이센스 취득,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이 시장은 이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정말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후발주자로서 이들의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넘어서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사용자를 확 끌어모으는 거.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일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직도 꾸렸다고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아직 관련 법규나 이런 게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좀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규제 문제가 있군요. 네. 자료봐도 검토 중이다, 준비 중이다 이런 표현이 좀 자주 보이는데 이건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싱가포르 법인 통해서 동남아 진출하는 것도 아직은 좀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신사업들이 실적에 기여할 거다. 이런 기대는 약간 성급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사업 성과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네요.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NHNKSP는 피지 시장 1위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외형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해외 확장이나 신규 라이선스 확보 같은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이 이런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 또 기존 사업의 어떤 수익성 압박이라는 현실 속에서 과연 실질적인 내실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핵심 동력은 그러니까 쿠팡 같은 소수 대형 가맹점의 성장에 기댄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까요?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